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버스 기사 아저씨의 작은 기적. 작은 친절이 큰 울림이 되어 돌아온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갑고 바빴다. 2005년 1월의 어느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두꺼운 목도리를 동여매고 출근길 버스를 탔다. 시내버스 273번. 붐비는 시간이라 사람들 틈에 겨우 몸을 밀어넣고 섰다. 차창은 성에로 뿌옇게 가려졌고 기사 아저씨는 추운 날씨에도 굳은 얼굴 하나 없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끄러우니 조심히 타세요. 그 말 한마디에 버스 안이 순간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윽고 버스는 출발했고 승객들은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잠시 후 버스가 신호등 앞에 멈춰선 순간 기사 아저씨가 다시 마이크를 켰다. 혹시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아이 잃어버린 분 안 계세요? 혼자 탔는데 좀 불안해하네요. 모두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다. 뒷문 근처에 작은 남자아이가 눈물을 꾹 참으며 앉아 있었다. 털모자 사이로 보이는 두 눈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기사 아저씨는 곧바로 차를 갓길에 세우고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어디 가는 길이었니? 엄마는 어디 계시고?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저었다. 아마도 길을 잃었거나 실수로 혼자 타버린 듯했다. 기사 아저씨는 곧장 차 안마이크를 다시 켰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급한 듯 시계를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가 아이에게 초코파이를 건네고 또 다른 사람은 휴지를 꺼내 손에 쥐어주었다. 기사 아저씨는 버스 본부에 연락해 아이의 부모가 실수로 태웠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가까운 정류장에서 부모와 만나기로 했다. 그날 기사 아저씨는 정류장에 도착하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버스 밖으로 나가 부모에게 무사히 아이를 인도했다. 아이의 엄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아이는 기사 아저씨를 꼭 안았다. 버스 안으로 돌아온 기사 아저씨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그날 나는 유독 마음이 따뜻했다. 시간에 쫓기던 하루가 멈춰서면서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는지를 눈으로 목격했다. 모두가 바쁘고 각박한 도시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일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길 잃은 아이 구한 버스 기사님, 시민들의 박수를 받다 라는 제목과 함께 그 기사엔 아이의 부모가 감사 편지를 써서 버스 회사로 보냈다는 내용도 실려 있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한 아이와 그의 가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되었고 그 따뜻한 행동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오늘에도 그런 작은 기적이 깃들길 바랍니다.
제목 김치 한 통이 만든 이웃의 기적. 진심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2005년 겨울, 나는 갓 결혼한 새댁이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보금자리를 꾸미고 남편과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달하기만 하진 않았다. 신혼 살림에 익숙지 않아 매일 반찬 하나하나가 전쟁이었고, 특히 김치는 내게 늘 넘기 힘든 산이었다. 친정엄마는 손맛이 좋았지만 나는 김치를 담가본 적도 없고 김장철이란 단어 자체가 낯설었다. 그날도 저녁을 준비하다가 김치통을 열었는데 마지막 한 포기마저 남편의 아침 밥상에 올라가면서 바닥을 드러냈다. 김치 없는 저녁상을 차리자니 어쩐지 미안하고 허전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아닌 중년의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며 서 계셨다. 안녕하세요. 윗집 사는 사람이에요. 김장했는데 김치 조금 나눌까 해서요.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내가 김치가 없다는 걸 아셨지?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으신 건가? 아주머니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새댁이라 김치 담그기 힘들죠? 나도 신혼 때 많이 힘들었어요. 이건 시엄마랑 같이 담근 건데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말끝을 흐리며 내미신 통 안에는 갓 담근 배추김치와 총각김치가 담겨 있었다. 고춧가루 사이로 배추속이 촉촉하게 묻혀져 있고 익은 냄새가 아닌 신선한 향이 코를 찔렀다. 나는 어안이 벙벙한 채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아주머니를 보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밥을 2공기나 더 먹었다. 와, 당신 실력 늘었는데? 이 김치 진짜 맛있다. 그 말에 웃음이 났지만 사실은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다. 며칠 뒤 나는 빵과 커피를 사서 윗집에 조심스레 올라갔다.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배를 누르자 아주머니는 또 그 미소로 문을 열었다. 나는 수줍게 빵을 내밀며 말했다. 그때 김치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덕분에 식탁이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두 집은 친구가 되었다. 명절에는 서로 음식을 나눴고 장을 보러 갈 땐 같이 갔으며 비 오는 날엔 서로의 베란다 빨래를 걷어줬다. 그리고 2005년 연말 아파트 전체에 정전이 났을 때 윗집 아주머니는 캠핑용 가스렌지로 우리 집에 라면을 끓여왔다. 깜깜한 집 안에서 남편과 셋이 둘러앉아 먹은 그 라면은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었던 한 끼였다. 그 해 겨울, 나는 이웃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도 나는 매년 김장을 하면 김치 한 통을 더 담근다. 혹시 우리 아랫집 새댁도 김치가 없을지 모르니까. 김치 한 통이 만든 인연, 그 소소한 나눔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따뜻함으로 남았습니다. 진심은 특별하지 않아도 오래오래 사람 마음을 채워주는 법이니까요. 제목 봄날의 카세트 테이프. 2005년 3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 따스한 봄 기운이 골목 사이사이를 타고 돌던 어느 날 아침, 오래된 2층짜리 주택 1층에 자리한
미도 레코드 가게 문이 덜컥 열렸다. 문 위에 매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고 가게 주인인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에 예전에 나온 조규찬 씨 사집 테이프 있나요? 목소리부터 싱그러웠다. 머리는 귀 밑까지 단정하게 자른 단발, 살짝 붉어진 볼, 그리고 커다란 안경 너머로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 정수는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을 떠올리게 할 만큼 순수해 보였다. 조규찬, 사집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에 쌓인 테이프 박스를 뒤졌다. 여기요. 그녀가 웃잖아 들어있는 앨범 맞죠? 그녀는 반짝 웃으며 두 손으로 테이프를 받았다. 맞아요. 와, 진짜 있네요. 혹시 플레이어도 파시나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 그녀의 이름은 서정인, 22살. 디자인 학원을 막 졸업하고 작은 광고 대행사에 입사한 새내기였다. 아날로그 감성이 좋다며 일부러 테이프를 모으고 있었고 그날 미도 레코드는 그녀의 첫 테이프 쇼핑이었단다. 정수는 32살. 아버지가 남기고 간 이 레코드 가게를 3년째 운영 중이었다. CD가 주를 이루던 시대였지만 그는 꿋꿋하게 테이프와 LP를 고수했다. 한때는 인디밴드 기타리스트였고 지금은 틈틈이 음악을 만들며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가게를 들렀다. 새로 들어온 테이프를 구경하기도 하고 어떤 음악이 좋은지 조언을 듣기도 하며 때로는 라떼를 들고 와 둘이 함께 음악을 들었다. 정수는 말수가 적었지만 음악 이야기만 나오면 유쾌하게 변했다. 정희는 그런 그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는 겉으론 무심한 듯했지만 그녀가 감기에 걸려 콧소리를 내자 민트차를 준비해 놓았고 테이프가 헐거워진 걸 알아채고는 수리해주는 섬세함이 있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정수 씨는 왜 혼자 가게 하세요? 음악은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정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예전엔 친구들이랑 밴드 했어요. 근데 다들 현실 때문에 떠났죠. 남은 건 음악이랑 이 가게뿐이네요. 정희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정희는 편지를 썼다. 조심스럽게 마음을 담은 편지 한 장과 함께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디자인 북, 가게 풍경과 정수가 좋아하는 LP 자켓을 스케치한 책이었다. 정수 씨, 전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이 가게가 좋아요. 음악도, 그리고 정수 씨도. 혹시 우리 다음 주엔 같이 LP바에 가볼래요? 정수는 책을 덮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두 사람은 연남동 골목을 나란히 걸었다. 손에는 커다란 테이프 레코더가 들려 있었고 정수는 그녀를 위해 직접 만든 곡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제목은 정인의 봄이에요. 정수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정인은 그의 팔을 살며시 끌어당겨 안겼다. 그날 저녁 골목길엔 90년대 감성의
달콤한 멜로디가 흘렀고 봄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2025년 같은 자리. 미도 레코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지금은 부부가 함께 운영한다. 정수와 정기는 가게 한켠에 작은 카페도 열었다. 창문과 테이블에는 늘 테이프 플레이어 하나가 놓여 있다. 가끔 누군가 첫사랑을 찾듯 테이프를 뒤적이다 보면 그 시절 봄날의 연애가 음악처럼 피어오르곤 한다. 제목: 너는 내 운명. 박부현과 구모 씨의 이야기. 2005년 한 편의 영화가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황정민과 전도연 주연의 영화 너는 내 운명은 에이즈에 걸린 여성을 사랑한 남자의 순애보를 그린 작품으로 당시 국내 관객 350만 명을 동원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인 박부현 씨와 그의 아내 구모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999년 박부현 씨는 후배의 소개로 구모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눈에 그녀에게 반한 박 씨는 곧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도 서로의 진심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 초 하나를 세워 올린 작은 결혼식은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 씨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결혼한 경험이 있었고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를 개의치 않고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예상치 못한 시련과 함께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구 씨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두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병을 함께 이겨내기로 결심하며 그녀를 더욱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박진표 감독은 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 너는 내 운명을 제작했습니다. 황정민은 순박하고 진실된 사랑을 가진 농촌 남자 석중 역을, 전도연은 에이즈를 앓는 여인 은하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두 배우의 뛰어난 연기와 박 감독의 섬세한 연출이 작품을 단순한 멜로 영화가 아닌 진정성과 감동을 담은 영화로 승화시켰습니다. 박부현 씨와 구모 씨의 이야기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과거의 상처를 넘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